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한 전쟁이 6.25 전쟁인데요. 6.25 전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국은 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지 못했나? 왜 몰랐을까? 실제로 원래 6.25 터지기 전에 남북 사이에 4.8선 경계로 사소한 그 국지전이 좀 있었어요. 조금이 아니죠. 굉장히 자주 많이 있었고 그게 크지 않았을 뿐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계속 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크게 전면전으로 갑자기 기습할 거라고는, 아니, 기습인데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근데 사실은 미국 쪽에서는 혹시 모른다, 저쪽 지금 동태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경고를 몇 차례 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도 이제 그렇게 주말에, 그것도 일요일 새벽에 네. 기습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거죠.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떠냐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만만하게 봐요. 아, 북한에서 전면전을 한다. 그러면 북한군을 미국에서는 어떤 정도로 파악하고 있냐면 대규모 빨치산 정도로 봅니다. 내려와. 바다 건너가면 금방 오니까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 수준으로 벌어진다 라면 소련이 참전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전면전이에요. 그거는 그냥 세계전이거든요. 소련이 미쳤어? 그렇게는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북한을 만만하게 봤었던 것 때문에 1번.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군의 마음. 지금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5년. 네. 지금 미군은 일본에서 점령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점령군 생활. 네. 점령군 생활을 5년 동안 하면서 메가더는 천황 위에 있거든요. 네. 왕놀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헌법도 만들고요. 네. 팬레터 받아가고, 그 다음에 천황이랑 옆에서 팔짱 끼고 사진 찍고, 천황이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면 옆에서 메가더가 웃으면서 이렇게. 네. 아. 승전국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에 젖어버려요. 메가더만 하느냐? 거기에서 지금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군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점령군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가면서 편하게 휴양지처럼. 휴양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북한 심상치 않은데? 1번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무시. 그 다음에 지금 안도하면서 점령군으로서의 생활을 누리고 있는 어떤 마음가짐. 이게 딱 합쳐지면, 오라 그래. 걔네 와봐야 뭐 소련이 온대? 소련은 아닌 것 같은데 북한? 알았다 그래. 그래서 전쟁 딱 터졌다는 얘기 듣자마자 메가더가 했었던 이야기가 한 팔 묶고도 이긴다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른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안 벌어지기를 바랬고,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요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 공습할 때 선전포고 없이 공습을 해서 그냥 때리죠. 전 세계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6.25 전쟁은 선전포고가 없었을까요? 선전포고 없는 전쟁은 꽤 많아요. 뭐 최근에라고 선전포고 했습니까? 그렇네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해방하러 가는. 아. 남측에 있는 지금 38선 이남에 있는 우리 인민들을 해방시켜 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전쟁이 아닌 거죠. 그걸 우리가 남측에 있는 인민들을 해방하러 가는 거를 막아서면서 우리를 공격한 게 미군과 한국군이기 때문에, 국군이기 때문에 북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걸 북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맞물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선전포고가 필요 없었던 전쟁인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이제 각자의 개념 차이가 좀 그렇죠. 존재했었군요. 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고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낙동강까지 밀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북측과 이 한국의 군사력도 상당히 좀 차이가 났었습니까? 아니면 비슷한데 갑자기 기습을 당해서 그랬던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북측의 군대는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소련의 지원을 빵빵하게 받았고, 네. 심지어 북측의 군대를 보면은 보통은 다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전부터 이미 활동을 하던, 독립활동을 하던 사람들, 항일 투쟁을 했었던 네. 사람들. 네. 늘상 싸워본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면의 차이가 좀 있었다. 그 질적 차이에서
이제 항일 투쟁을 했었던 것도 있지만 항일 투쟁보다 훨씬 컸던 게 국공내전 참전했었던 병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내전에서 조선인들 중에 굉장히 크게 전투 경험이 많았었던 사람들이 만 단위가 넘어가요. 한 6만, 7만 정도 될 네. 거예요. 근데 북한군이 19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은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항일 투쟁부터 시작해 보면 거의 한 8년 가까이를 전쟁만 한 사람들. 북한군에 있었던 그 전력들을 보면은 전차가 있어요. 소련군 전차, T-34 전차가 있는데 요거 소련군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대량으로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능이 아주 우수하고 최고는 아닌데 적당히 쓸만한 것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놔요. 요게 이제 소련군한테는 엄청 도움이 되는 전차들인데 요게 또 투입이 돼요. 거의 한 240여 대가 투입이 되면서 그런 차이도 있었죠. 왜냐면 우리한테는 한 대도 없었거든요. 미군정이 못 만들게 하죠.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북쪽으로 가고 싶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까지만 일단은 진정하고 싶은데 라는 입장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공비를 토벌하는 정도, 그 용도가 좀 다른 거죠. 항공기도 안 주고 전차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런 정도로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발발 초기에 그런 전력차가 생겨나 버린 거죠. 그 김일성이 중국을 계속적으로 꼬셔가지고 전쟁 허락을 받아내잖아요.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맺어져야 했었던 게 조소 간의 북조선과 그 소련 간의 군사 협정. 그 군사 협정을 통해 대량의 무기가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7, 8년 동안 전투를 실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그 신식 무기와 함께 동시에 이제 공격을 해오다 보니까 막아내기가 조금 힘들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 늘 언제나 제가 6.25 전쟁 얘기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서울을 3일 만에 네. 뺏기고 그다음에 낙동강까지 한 달 조금 더 넘게 걸리거든요. 한 달 정도 걸려요. 이걸 우리는 늘 언제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3일 만에, 한 달 만에. 그 말은 원래 그렇게 그거보다 좀 더 길게 견뎌내야 했었던 게 전제로 깔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잘 막은 겁니다. 지금 강변북로 네. 타고 한 지금 서울 중심부에서 네. 개성까지 그냥 강변북로 쭉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1시간 걸려요. 1시간 걸려요. 가깝죠? 80에서 100km 정도로 밟으면 개성까지 1시간이거든요. 거기에 원래 개성은 38선 아래였으니까 거기서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차 타고 가면은 2시간이면 가요. 그거 3일 막은 거예요. 아주 기습적이었고요. 방금 질적 차이와 양적 차이까지 말씀드렸죠. 이거를 3일 동안 막은 거예요. 엄청 잘 막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낙동강까지 중간중간 계속 끊어요. 툭 하고 끊고 못 오게 뚝툭 하고 끊고 하면서 지금 경부고속도로 타면 5시간이면 내려오는데 그거 한 달 견딘 거거든요. 지금 준비도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어요. 당시 국군이 진짜 미친 각오로 싸워요. 물론 이제 휴가가 있었던 거 이제 25일 되면 이제 다 돌아오기도 하고 서울 뺏기고 그 다음부터 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층층 이렇게 계속적으로 막거든요. 그 막는 거 굉장히 잘 막은 거다. 그래서 한 달 만에, 3일 만에라는 표현이 이제 좀 쓰는 걸 이제 조금 네. 당시 국군들의 희생을 생각하더라도 네. 조금 이제 그렇게 표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잘 막은 거다. 기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이면 엄청나게 잘 막아낸 것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는 승인을 안 해주려다가 계속 김일성이 보채니까 결국엔 해줬단 말이죠. 이 소련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까, 당시에? 무조건이죠. 가장 큰 형님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뭐 자유진영에서는 미국이 그 위에 큰 형님으로서 노릇은 하고 있고 지원을 해주는 관계지만 기본적으로 국제 관계는 동등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련은 다릅니다. 사이비권은 달라요. 동구권은 기본적으로 큰 형님이 있어요. 그리고 큰 형님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그 큰 형님의 선택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큰 형님의 허락이 없는데 만약에 북한이 혼자 단독으로 뭔가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허락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소련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6.25 전쟁, 한국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큰형님 허락도 필요한데 일단은 별로 가진 게 네. 넉넉치 않아서 네, 함부로 도발 못하죠.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AI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AI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소련의 무기 없이는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스탈린의 승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남침 의지 자체는 변하지 않는 기본값이었어요. 따라서 1950년 6월 25일의 전쟁은 없었을지 몰라도 김일성의 집착과 의지를 고려하면 시기만 달라졌을 뿐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전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련의 승인은 방가쇠였고 총을 겨눈 손은 김일성이었으니까요. 아, 이 우리 AI가 참 비유적 표현을 잘해요. 예. 자, 소련의 승인은 방아쇠였고 총을 겨눈 손은 김일성이었다. 그리고 김일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AI랑 김지원 교수님이 굉장히 흡사하네요. 거의 똑같은데요. 네. 근데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 나눴었던 지난 편에서 얘기 나눴었던 AI의 답변이랑 이 AI의 답변이 한국 6.25 전쟁을 바라보는 AI의 답변이 수준 차가 많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훨씬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많으니까. 신라가 삼국통일에 썼던 걸 구글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데 6.25 전쟁 관련된 거는 아마 구글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을 것이고 네. 미국 측 자료도 있을 거고 한국 자료도 있을 것이고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할 거기 때문에 훨씬 그 앞선 대답들보다는 합리적인 대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은 계속 조릅니다. 북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부터 네. 짜잘하게 다른 일로 편지를 쓸 때도 마지막에는 각주로 달아요. 근데 저 내려가면 안 돼요, 진짜. 그거 다 합치잖아요. 40번 됩니다. 전쟁하고 싶다는 소리를 40-50차례 가까이 스탈린한테 얘기를 해요. 네. 그 정도면은 네. 그 정도면 전쟁에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든 설득은 할 거예요. 어떻게든 설득을 할 겁니다. 정말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않고 설득은 했겠지만 그럼에도 소련이 안 된다고 했다? 그건 쉽지는 않은 거죠.